간단히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고려대를 나왔고요. 이제 작년까지 이제 스카이웨이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런칭을 작년에 했는데 이제 인간계를 접수해버리겠다, 인간을 평정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제가 인간을 시작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제 스카이웨이라는 사이트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인간을 하진 않는데 내년에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 대학생들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독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대학생도 가르칠 만큼. 그리고 책도 많이 썼는데요. 단순한 강의용 고지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책들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주로 공무원 교재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한 점은 제가 고려대를 나왔는데 사실 이 지역 선생님들 다 학벌 괜찮으시죠, 그렇죠? 고려대라고 하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졸업하고 고려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그렇죠? 군대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대치동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고 뭘 해도 학생이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성적 안 나오죠. 그렇죠? 저도 딱 그런 학생이었어요. 몸은 대치동에 있지만 정신은 딴 데로 가 있는. 그래서 성적은 완전 밑바닥에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학 못 갔죠.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수학원에 넣으셨습니다. 근데 역시 인간은 참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참 안 변하기 때문에 재수 생활도 마쳤습니다.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당연히 대학 못 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서 에휴 그냥 군대나 가라 해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인생의 어떤 충격을 봤어요. 어떤 충격을 봤냐면 제가 간 부대가 좀 고학력자들이 많은 부대였어요. 저는 고졸이었는데 같이 근무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명문대생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벌써부터 어떤 인생의 격차가 벌어졌구나. 그때 22살이었는데 21살이었는데 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이렇게 어떤 격차가 일어났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도 내 옆에 있고 공부 못하는 애도 내 옆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나아가는 거, 그들이 어떤 대학생활, 나랑은 정반대더라고요. 저는 완전 대학도 못 가고 좀 찌질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서울대, 연고대 이런 애들은 진짜 멋있는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제 상경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어를 기준으로 이제 중학교 영단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 자랑스러운 이제 고려대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자랑할 점이고요. 제 자랑을 좀 해봤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강점을 프린트에도 쭉 나열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보면 일단 제가 작년에 런칭을 할 때 스카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나름 그래도 4대 인터넷 강의 사이트였던 스카이드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신규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최다 평점을 받은 최다 수강평, 최다 평점을 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에서도 놀랐었습니다. 사실 영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솔직히 그렇게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회사에서도 굉장한 어떤 이제 고무돼서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했었죠. 네, 안타깝게도 회사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점, 제가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누구보다도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자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완전 밑바닥에서 최상위권까지 찍었기 때문에 어떤 등급인 학생도 올릴 자신이 있어요. 하위권이면 하위권에 맞춰서, 상위권은 상위권에 맞춰서 모든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요. 어려운 문제를 쉽게 잘 푼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 이제 원래 공부를 잘했던 선생님들은 본인 스스로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쉽죠, 모든 게.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장점이고요. 쭉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이제 그만하고, 자, 일단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2 학생들이 마주한 상황. 자, 작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어 영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EBS가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직접 연계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내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신이 어떻죠? 그냥 봤던 지금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당연히 암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신 할 때 엄청나게 암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도 아니죠. 2년 전만 해도 직접 연계로 나왔어요. 그러나 작년부터 직접 연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처음 보는 지문만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 보는 지문, 학생들 입장에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2021학년,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이 1등급 비율이 12.66이었습니다. 1등급 비율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 사실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1등급 하는 게 굉장히 쉬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작년에 어떻게 됐냐? 그야말로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 6월 모평부터 해서 수능까지 다 5에서 6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처음 보는 지문만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지문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 수능을 위한다면 내신 강의와 다를 바 없는 EBS 해설 강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고3 영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그야말로 EBS 설명해주는 강의였어요. EBS 설명해주는 강의. 이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 없고 그야말로 글을 어떻게 잘 읽어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EBS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고3 때 영어에 많은 시간을 추가하기가 어렵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3 되면 학생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절대평가니까 소홀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소홀하면 모르겠는데 1등급도 안 나오면서 소홀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 해결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정시를 이미 생각하고 있다. 그럼 2학년 때만큼은 영어 공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3 때 다른 과목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고3 돼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왜 1, 2학년 때 그냥 내신만 공부했을까? 수능도 좀 공부할걸.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왜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수능이. 그 다음에 문제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영어 독해를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건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제가 고1일 때 내신을 여기서 배웠으니까 그냥 내신 가르치던 선생님 친하니까 계속 배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능은 내신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능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가 마련한 고1을 위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무조건 1등급이 목표죠.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3등급이 목표를 해놓죠. 자, 고1을 위한 1등급 목표반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를 쭉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강의 목표입니다. 고3이 되기 전까지 흔들림 없는 해석 능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저거 이제 재수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재수생들을 보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해석이 약합니다. 어떨 때는 1등급 찍고 어떤 때는 막 4등급까지 내려가고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100%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은 흔들림 없는 어떤 성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 해석을 탄탄히 다져놔도 아주 남들보다 앞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을 탄탄히 다져나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 목표 첫 번째는 흔들림 없는 1등급을 위해서 완벽한 해석 실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실력을 만들어 드리느냐? 자,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자, 이게 수능에 나오는 문장의 수준입니다. 어머니들도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해석이 됩니까? 참고로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지문이 아니고 한 문장이야. 그쵸? 굉장히 길죠.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수능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학생들 대부분 아무리 1등급 찍는 학생들도 1등 고점으로 찍는 학생들도 이거 한번 해석해보라 하면 거의 대부분 많이 못하거든요. 자, 해석을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영어의 특징. 영어의 특징은 뭐냐면 단어가 나열되는 겁니다. 영어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말이랑 좀 다른 게 띄어쓰기가 단어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단어가 나열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해야 되냐? 해석을 잘하려면 일단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보세요. 마치 영어는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한국말을 이렇게 단어 단위로 열고 해놓은 거. 이게 영어입니다. 그럼 이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이게 해야 되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단어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즉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덩어리를.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게 안 됩니다. 즉 이 문장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긴 문장을 on부터 hand까지 한 덩어리, 더부터 sleep까지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학생들이 내신 때 내신 수업에만 익숙해져서 선생님들이 다 알려준 겁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끊어, 여기서 끊어, 여기까지 묶고 수식해.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치동 선생님들 완벽한 자료로 다 그냥 떠먹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능은 절대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끊어, 여기서 묶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을 제가 완벽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7가지 원칙만 배우면 누구나 아무리 내가 알파벳밖에 모른다 그런 학생도 이 긴 문장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만 묶었다고 해서 해석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 문장을 또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 덩어리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덩어리들을 연결시켜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오형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오형식에 대해서 뭐 일본 문법이다 뭐 논란도 있지만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오형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솔직히. 왜 좋냐? 오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문장의 패턴을 5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 긴 문장도 사실 오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오형식 언제부터 배웁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쵸? 근데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그렇게 열심히 오형식이라는 거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적용을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게 적용이 되면 이 문장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된다는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문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문법을 배웠어. 근데 학생한테 야 이거 해석해봐. 해석하는 학생 거의 없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생님이 얘들아 이건 주어야 여기가 동사고 이게 목적어야. 그냥 떠먹여줘서 그렇죠. 아무런 원리도 모르고 오형식의 문법. 여러분 어머님들도 분명히 제 학창시절 때 오형식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이 중에 어느 분도 과연 오형식이라는 문법은 왜 생겼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공식만 배웠지.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오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형식이 만들어진 그 원리를 알면 그런 오형식 문법 없이 그냥 줄줄줄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법이 없어도 오형식의 원리를 알고 그냥 줄줄줄 문법 생각하지 않고 직독직해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훈련을 시킬 겁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해석 능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포자도, 제 영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누구나 영포자가 되면 당연히 1등급 찍는 학생들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영어를 줄줄 읽을 수 있도록 고3 전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려운 문장들 있죠. 방금 봤던 그런 문장들 있죠. 그걸로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시간 해석 시험을 볼 겁니다.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2학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해석이 탄탄해요. 그러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목표 두 번째입니다. 현재 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1등급을 받는 독해 능력을 만들자.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수능 지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수능 지문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보면 줄줄줄 해석해 줍니다. 줄줄줄 해석해 줘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래요. 해석해 주고, 자,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거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런 수업은 내신 수업입니다. 내신 수업. 자,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해석이 되면 답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자, 유튜브에 좀만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매년 수능이 끝나면 어떤 영상이 올라오냐면 미국이냐, 미국인데 고학력자예요. 고학력자가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풀었어.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틀려. 그런 영상들 좀만 검색해도 수백 개 듭니다. 엄청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미국의 고학력자도 수능 문제를 틀린대. 자, 그 수능을 틀리는 이유는 해석이 안 됐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원어민인데 해석이 안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석과 독해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어민도 수능 문제를 보는 방법을 배우면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그걸 모르니까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번 인터넷에 보면 수능 강의들 꽤 많거든요. 한번 보세요.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대부분의 어떤 대신 선생님들은 주구장창 해석해주고 모르는 단어를 알려줍니다. 얘들아, 여기서 이 단어 몰랐지?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야. 그런 강의는 절대 실전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에 나오는 그 지문에 모든 단어를 알지 않습니다. 분명히 수능 지문 볼 때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왜? 출처 자체가 막 대학원 논문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출처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 푼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해석이 안 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면 얘들아,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해석이 안 되니 이렇게 해석해야 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실전적인 강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게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이 글의 전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진짜 수능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번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보세요. 수능 해설해주는 거 보세요. 대부분 그냥 해설해주고 해석해주고 끝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정말로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자, 글쓰기 원리를 배우면 돼요. 결국은 답은 원리입니다. 원리를 배우면 글이 보여요. 해석이 안 돼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결국 글이란 것은 하나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좀 어휘력이 약해, 해석이 약해,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해석에만 의존하면 만약에 해석이 어려워져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등급이 흔들립니다. 등급이 흔들려. 해석이 안 되는 게 나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 자, 고난도 유형을 완벽하게 풀어내는 이제 문제풀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고3 때부터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부터 하면 완벽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고3 때는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말 편안하게 고3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잡히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강의 목표 세 번째는 수능을 위한 필수 문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수능은 문법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렇죠? 문법의 중요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1등급이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문법도 부담이 됩니다. 그 한 문제 가지고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 엄청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2학년이니까 문법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그 두꺼운 문제집을 푸느냐, 그게는 아니고요. 수능 문법은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수능 문법 한 문제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가 아닌 이해로 필수 문법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정말로. 그리고 문법의 문제가 뭡니까? 학생들이 문법 옛날부터 공부했잖아요. 근데도 애들이 문법 어려워요. 까먹는 게 문제죠, 결국. 그렇지? 그래서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제가 이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암기 테스트를 해서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 네 번째는 이제 수능 필수 어휘에 대해서 반복 암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어휘 테스트를 꼬박꼬박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는 많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몰아서 외워요. 그게 큰 단점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 거.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매일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매일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강의 목표 다섯 번째, 자습용 자료를 제공하여 학원에 가지 않는 날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몰아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도록 제가 학습지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만 잘 공부를 한다면, 주간 학습지만 공부한다면 영어의 모든 영역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번 학습지를 드릴 테니까 그것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시중 문제집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제공을 할 거니까. 그리고 매주 실전 모의고사도 2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공부량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관리 시스템은 당연하죠.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휘 테스트를 잘 하고 있는지, 숙제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리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테스트 미통과정은 개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이어서 고3 강의를 쭉 계획을 해놨습니다. 여기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후기들이 제가 적어놨거든요. 제가 작년에 받았던 후기, 기록을 세웠다 했죠. 여러 가지 후기들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자, 저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